네, 안녕하세요. 보잉고 내신 대비 담당 최지훈입니다. 저 어제 이제 수업을 마지막으로 모든 수업은 종료가 됐습니다. 향후 수업은 또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오늘 시험은 어땠는지를 영상에 담아보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지금 아마 수학 직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어 시험 치르느라 굉장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도 이제 학생의 결과도 매우 좀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다들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격려의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한번 짜봤습니다. 앞으로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되는지랑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략 자체가 사실은 여름방학 때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름방학 수업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오늘 시험 경향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인고는 외부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학교로 유명합니다. 일단 1학기 중간고사 때 다수의 외부 지문을 통해서 한번 느꼈을 거고, 근데 기말고사 오늘 본 시험은 다행히 외부 지문이 나오긴 했지만은 학생들에게 결정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준은 아니었고요. 비문학에서 한 문제를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더 평이했었고, 학교쌤이 나온다 했던 그 전문 부분들은 이미 고지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외부 지문으로 못 느꼈을 거고, 그래서 외부 지문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았어 라고 느낄 만한 시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게 느낄 만한 시험이더라도 아마 이번에 한 70점, 80점대 이 정도의 친구들은 그래도 외부 지문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외부 지문은 여름방학 때 조금 해놓지 않으면 학기 중에 조금 따라가기 힘듭니다. 일단 수행평가 자체가 너무 많고요. 그리고 국어 자체의 범위도 굉장히 많고 또 수학 영어까지 있다 보니까 사실 외부 지문을 그 내신 기간 총 6주 안에 소화해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여름방학 때 외부 지문을 끝내놓지 않으면 2학기 때 조금 많이 또 고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다 끝내놓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저희는 7월 12일에 수능 수업을 기강을 합니다. 사실 보인고는 여름방학부터 내신 대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2학년 선배들도 시험을 쳤지만 수능 기출의 미래라고 해서 이 내신 범위 자체가 교과서가 아닌 수능 자체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름방학 때 한 것들이 2학년 때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수능에 대한 관심이 좀 있고 좀 부족한 친구들은 이때 참여를 해서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난이도는 중이라고 측정을 해봤습니다. 자사고 기준으로 중이지 아마 일반고 친구들이 풀었다면 그래도 좀 어려운 시험에 속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실제로 조금 쉽다고는 하지만은 중간고사를 너무 세게 겪어봤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얘기도 나와서 그래도 일단 중으로 한번 해봤고요. 하까지는 하진 않았습니다. 1등급과 같은 경우에는 대충 조금 가늠이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아직 시험을 보는 중이고 또 끝나고 나서 채점하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1컷은 개별적인 연락을 주실 경우에만 좀 안내를 드리도록 하고, 웬만하면은 거의 조금 비슷하게 맞추긴 하지만은 간혹 조금 틀릴 때도 있습니다. 왜냐면 변수가 이제 서답형 때문인데요. 이 서술형 같은 경우에 지금 총 3개가 나왔고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부분 점수를 안 주고 갔다라는 어떤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학교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또 나중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또 2번, 3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부분 점수를 주실 것 같으나 조금 더 받는 친구도 있을 거고 조금 더 감소하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원내 최고점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었고요. 100점일 수도 있겠지만 보통 90점 중반 이상대 친구들이 조금 있었다 이렇게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아마 이제 좀 기준이 돼서 어떤 컷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명인지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대외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학생들이 또 심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연락을 주시면 또 친절하게 안내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이도 중으로 측정하게 된 이유는 첫 번째는 보인고는 사실 적중하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중간고사에 좀 운이 좋게도 제가 외부 지문을 2문제를 조금 정확하게 적중을 하긴 했지만 보통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직전 날에 했던 것들이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27문항 중에서 거의 한 18, 9문제는 사실 어제 했던 것들이 대다수가 출제됐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도 뭔가 좀 했던 게 나왔다. 그래서 조금 많이 쉬워졌다. 이렇게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부 지문은 너무 당연하게 감소를 했고요. 이거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2023년에도 1학기 중간 때는 외부 지문을 조금 속된 말로 빡세게
근데 기말 때는 조금 정상화 이런 패턴을 보이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현저하게 감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다고 중요도가 낮아진 건 아니고요. 중요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그리고 문학 같은 경우에는 중간고사도 저는 학교쌤이 굉장히 좀 훌륭하게 내셨다고 생각하지만 약간의 어떤 지엽성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부 지문에 대해서 굉장히 탄탄하게 되지 않은 친구들은 굉장히 좀 고전을 했을 텐데 이번에는 좀 주제 파악 위주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풀어보면은 진짜 약간 좀 평가원이나 수능 느낌이 조금 난다 느낌이 나게 좀 큰 주제를 파악할 수 있으면 답은 고를 수 있게 그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너무 지엽적으로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고사보다는 조금 평이했다라고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어제 이제 학생들에게 나간 자료랑 시험지를 같이 좀 비교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교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또 학교쌤의 어떤 저작권이 있으신 부분이고 또 저의 어떤 자료 같은 경우에도 조금 대외적으로 공부하기가 조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텍스트로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다만 조금 찾기 편하시게 이렇게 제가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첫 번째 이제 화작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화작 외부 지문 하나에다가 교과 내용 이렇게 두 개 던지실 거라고 저도 예측을 했었고 실제로 어제 학생들이 풀어본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보시면은 초반에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의 발음에 관해서는 필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나올 거라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상견례, 송별형 같은 이런 특이한 발음 같은 경우에도 유인물에서 따로 포인트를 주신 부분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계속 지속해서 연습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어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작정하고 강하게 필기해 주셨기 때문에 누가 봐도 나온다고 예측할 수 있었고 사이소리 뭐 이런 것도 사실 이제 사이소리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일단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학교쌤이 참고로 하라고 하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작년 프린트랑 올해 프린트가 거의 흡사하긴 했으나 이 사이소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참고 쪽으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약간 좀 참고만 하시려나 라고 생각했지만 작년에 제가 이것도 설명회 영상 찍었던 거 보시면 그 국외음화에서 중세국어의 이 국외음화를 실제 그때 수업하실 때도 이거는 참고로 해 하셨지만 서답형으로 굉장히 좀 세게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쌤이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너희가 잘못 들은 게 아닐까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강조했던 부분이고 조금 열심히 외웠던 부분입니다. 물론 좀 평이하게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사이소리가 프린트 보시면 참고라고 돼 있거든요. 결국 참고가 아니고 문제로 나올 만한 건덕지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 문항과 19번 문항은 이제 문학이긴 한데 뭐 이렇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완벽한 적중이라기보다는 분명히 똑같은 맥락으로 제가 모의고사에 연습을 시켜놓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조금 예측이 가능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은 이제 학교쌤 수업을 충실히 잘 듣는 게 중요한데 이제 학교쌤도 이제 밤마다 수업하실 때마다 또 학교쌤의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필기가 조금씩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이 필기들을 싹 다 모아서 필기 노트로 이렇게 책으로 아예 제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필기 노트만 제대로 봤으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답형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기출들을 보고 조금 예측을 해봤는데요. 그 패턴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이제 보통의 다른 일반고들을 보면은 의문의 변동에 발음을 적으라고 할 때 보통 단어 위주로 뭐 국물의 발음을 쓰시오, 뭐 의견란의 발음을 쓰시오 이렇게 나오지만 보인고의 과거 기출을 보시면은 문장 단위로 냅니다. 그래서 문장 단위로 발음을 좀 적을 수 있는 훈련을 여러 번 시켰는데 가장 근래에 7주차 테스트 12번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아마 이번의 시험과 비슷하다는 걸 많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의문 변동. 예를 들면 이제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국물은 비음화 여기서 끝나지만 보인고는 역시 문장을 하나 쫙 주시고 이 문장에서 나타난 의문 변동을 싹 다 쓰시오 이렇게 출제를 하시거든요. 이것도 가장 근래의 5주차 테스트의 9번 문항을 보시면 서답형 2번과 조금 유사함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조금 적중하기라고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홍계월전은 전문을 봐라. 자전거 도둑도 전문을 봐라. 이렇게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 전문들은 사실 2주차부터 제가 전문으로 필기노트로 싹 뿌렸었고요. 그리고 테스트도 2, 3, 4, 5, 6, 7 이렇게 한 6번 정도 테스트를 보면서 부분 다 볼 수 있게 훈련을 시켰습니다.
20번과 22번은 전문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필요했었는데요. 그렇다고 막 어렵게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전문을 조금 확실하게 읽어본 친구와 안 읽어본 친구는 아마 이 답을 고르는데 시간적인 차이나 정오답률에 조금 차이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무튼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간략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그래도 좀 궁금하신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후 궁금하신 점은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